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오늘 저는 김경수 지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슈가 지금 한창 한동훈 검사장과 그리고 추 장관 쪽으로 몰려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김경수 지사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놀랍게도 이게 홍보가 잘 안 되고 이슈몰이가 안 돼서 그렇지 8월 말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전당대회를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당대표가 누가 되는가에 따라 가지고 대권 후보까지도 정확하게 이제 판가름이 나다 보니까 굉장히 지금 자기들끼리는 치열하지만 대중적 관심이 없는 그런 상태이죠. 근데 저는 오늘 영상을 통해 가지고 그 전당대회 이면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진성 친노와 그리고 진성 친노가 아닌 두 세력 간의 그 PK 지역을 지금 기반으로 두고 있는 그 세력 간의 갈등 모습을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결론은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경수 지사가 물론 이제 2심 재판을 지금 앞에 두고 있는 상태입니다만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이 공판 과정을 지금 지켜보고 있으면은 2심에서는 거의 무죄 비슷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그 2심 판결이 나오는 순간 김경수 지사가 굉장히 강력한 대권 후보로 부상할 것이다 라는 게 오늘 제 영상의 결론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자, 차기 대선 주자에 대한 여론을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낙연 대세론이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과 윤석열은 급상승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실제로 지금 보시게 되면은 40% 가까이 지지를 받았던 이낙연 씨 같은 경우는 25%대로 떨어졌고 반대로 10%대 지지를 받던 이재명 지사는 19.6%로 굉장히 지금 급상해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낙연은 지금 떨어지고 있는 추세이고요. 이재명과 윤석열은 상승하고 있는 추세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글쎄요. 이런 식의 지금 대선 주자 후보 지지율에 대한 글쎄요.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우리가 지지율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지지율이 올라가는 걸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가 있겠죠. 보수 진영 내에서 윤석열에 대한 지지율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제 관심이 생기는 것이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인 것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이재명 지사에 대한 개인적인 호감이 높아졌다. 이것도 어느 정도 원인이 있겠죠. 근데 그게 과연 진짜 원인일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재명 지사에 대한 이런 식의 지지율이 높아지는 것은 진성 지금 친노라고 할 수 있는 세력들이 이낙연을 견제하기 위해서 이재명을 띄우고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바꿔서 얘기해가지고 이재명 지사는 그냥 단순한 도구인 것 뿐인 것이고 이낙연을 대체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한다면 자연스럽게 이재명 지사에 대한 지지율도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제 판단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되겠죠. 이낙연을 대체할 수 있는 강력한 진짜 정통의 그런 어떤 사람이 있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누굽니까? 그게 바로 김경수라는 것입니다. 이 김경수 지사와 문재인 대통령 간의 관계, 그리고 또 김경수 지사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관계, 그건 말 안 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PK 지역 내에서 진성 친노 세력들이 봤었을 때 노무현, 문재인에 대한 적통이 누가 돼야 되는가라고 했었을 때 이낙연이 될 수 있다?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오히려 이 지금 두 개의 연결고리에 대한 적통은 누구다? 김경수 지사라는 것이죠. 자, PK 지역 내에서 지금 대표적인 친노 친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세 사람에 대한 입장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바로 전재수, 박재호, 최인호 세 사람인데요. 부산의 대표적인 친노 친문 인사가 바로 최 의원인데 이미 이낙연에 대한 지지를 보낸 상태입니다. 향후 1년이 코로나 국난을 극복하고 개혁을 만들어낼 골든타임이다 라면서 내년에 전당대회를 다시 열어야 한다는 이유로 특정 정치인에게 전당대회에 나서지 말라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배제다. 자, 그러니까 부산 3인방 가운데 최인호 의원은 이미 진작에 누구를 지금 지지를 했습니까? 이낙연이 지금 돼야 된다. 그런 식으로 지지를 보낸 상태이죠. 자, 그리고 또 다른 부산 3인방 가운데 이 사람은 다른 입장을 지금 내고 있는데요. 박재호 의원은 또 다른 입장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김부겸 전 의원의 오랜 친구인 박재호 의원은 명시적으로 일단 김부겸 의원을 지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지적이 나오는 것처럼 지역 내에 영향력 있는 인사들은 선뜻 나서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PK 지역 내에서 진성 친노다라고 할 수 있는 인사들이 어떻게 된 것인지 이낙연과 김부겸에 대해서는 그렇게 움직임이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은 것이죠. 부산 3인방 가운데 두 사람 정도만이 명시적으로 지금 김부겸은 지지하고 있고 오랜 친구였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이낙연에 대해서는 지지를 했다라고 할지라도 다른 어떤 진성 친노 세력들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원인이 무엇인 거냐?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냐? 이런 의문이 계속해서 나왔던 것인데 이번에 답이 어느 정도 나왔죠. 자, 부산 3인방 가운데 마지막 사람인 전재수 의원의 입을 통해서 이번에 그 해답이 조금 나온 것 같은데요. 데일리안과의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친문 전재수가
김경수가 사법굴레를 벗으면 유력한 대선 후보로 뜰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28일 날 다음 같은 인터뷰를 한 것인데요. 이재명 지사가 무죄 취지의 판결을 받아 법적 족쇄를 벗어던지니 이낙연 의원과 함께 대선 후보 2강 체제를 바로 구축하지 않았느냐 라면서 상식적인 선에서 김경수 지사에 대한 2심도 잘 마무리될 거라고 자신과 희망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상 지금 이제 김경수 지사가 2심 판결을 앞두고 있습니다만 2심 판결에서도 무죄 취지의 결과가 나올 것이다. 이런 해석이 지금 거의 압도적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공판 과정을 지금 보게 되면은 이미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 재판부가 꾸지람을 하고 이런 내용까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김경수 지사에 대한 2심에서 무죄 취지의 결과가 나오는 순간 이재명에 대한 지지가 확 줄고 대신에 김경수 지사가 확 뜨면서 이낙연에 대한 견제 카드로 쓰일 것이다. 이런 지금 해석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사실상 지금 이제 당 내에서도 김경수 지사에 대한 움직임이 점점 지금 심화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경남 창원에서 합동 연설회가 열렸었거든요. 자, 그런데 이날 보이는 모습이 묘합니다. 민주당 대표 최고위원 후보들이 경남도의 정책을 지원하겠다고 약속을 하거나 김경수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등 노골적으로 김 지사에게 구애 경쟁을 펼쳤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어떤 이야기까지도 나옵니까? 잠실고초를 겪고 있는 김 지사가 올가을 좋은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대놓고 지금 합니다. 자, 그러니까 일단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어떤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까? 야, 2심 그거 보나 안 보나 뻔한 것이다. 김경수 지사에 대한 무죄 판결이 나올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지금 팽배한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후보자 연설회까지도 가서도 김경수 지사와의 인연을 강조를 하고 그런 식으로 구애 활동을 펼친다. 뭐를 보여주는 거겠습니까? 이미 당 내에서는 이재명이 아니라 김경수 지사가 차기 대권 후보가 될 것이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만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단순하게 이것이 분위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김경수 지사 본인도 마찬가지로 점차 지금 대선 후보로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자, PK 지역 내에서 지금 가장 수건 사업이 뭐겠습니까? 가덕신공항이거든요. 가덕신공항 장장 15년 동안이나 미뤄져 왔거든요. 처음으로 일단 2006년도 당시에 노무현 정부에서 논의가 됐었던 것이고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가덕신공항에 대해서 이번에 김경수 지사가 언급을 한 겁니다. 김경수 지사가 그동안 국무총리실이 검증을 벌이고 있었던 김해신공항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불가 입장을 보였지만 취임 이후에 동남권 신공항 입지에 대한 언급은 지금까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날 인터뷰에서 어떤 이야기를 한 겁니까? 최근 부산에서 가덕신공항 안에 개선안을 들고 왔다면서 기존의 가덕신공항의 문제점을 해소한 개선된 안이어서 지금 검토 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PK 지역의 수건 사업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가덕신공항 아니겠습니까? 노무현 정부에서 처음 이제 논의가 되고 15년 가까이나 지금 이게 제대로 처리가 안 된 것인데 이번에 7월 30일 날 인터뷰를 통해 가지고 김경수 지사가 입장을 내놓은 것이죠. 개정된 안을 가져왔다. 긍정적으로 보인다. 논의해 보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으니 사실상 지금 이게 대선 후보를 염두에 두고 움직이는 거 아니냐. 이런 지금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가덕신공항 저거를 갖다 제대로 처리를 한다. 아마 제 생각에는 굉장히 강력한 대선 후보로 급부상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김경수 지사는 지금 드루킹과 공모했다라고 하는 혐의를 받고 있고 2심 재판을 지금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공판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물론 이제 조심스러운 예측이긴 합니다만 2심도 마찬가지로 무죄 취지의 그런 판결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무죄 취지의 판결이 나오자마자 가장 강력한 대선 후보로 급부상할 것 같은데 글쎄요, 이재명 지사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성격이 그렇게 또 호락호락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쉽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고 이낙연 씨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쉽게 또 물러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굉장히 재미난 삼파구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낙연 글쎄요, 어떻게 될까 우리가 좀 지켜보긴 해야 되겠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PK 지역 내에서 진성 친노 세력들은 이 지금 김경수 지사를 밀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낙연 지사가 좀 불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제가 좀 들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좀 극단적인 어떤 정치적 행동을 보이지 않을까라고 제가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재미난 구도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문재인 정부가 굉장히 좀 힘든 시기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